양국은 추가 전투보다 단판에 들어갔다. 무단히 우리의 땅을 침식하고 있으니 이에 정벌을 결심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 땅을 돌려주고 물러난다면 회군을 할 것이다. 그것은 그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신라가 아닌 바로 고구려의 후계자이다. 해서 나라의 이름도 고려이며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또한 국도로 정하. 자, 라운드 2입니다. 결국 서희와 소순영은 마주서서 서로 읍한 후 서로 이렇게 중국식 인사를 한 후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談판을 시작합니다. 협상을 시작하는 거죠. 자, 손영이가 먼저 얘기합니다. 당신네 나라 고려는 옛 신라의 후예 아니냐? 신라가 통일한 뒤에 그 신라 후삼국 이후에 고려가 통일했으니 신라 땅에서 건국한 거다. 신라를 계승한 거지. 그럼 너네 한반도에 국한된 국가야. 근데 왜 고구려의 옛 땅, 지금 우리 거란족이 만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데 그 윗부분도 다 왜 니네가 그 땅을 침범하냐? 응? 압록강 이남에 있는 것도 옛 고구려 땅인데 그래. 침략은 니네가 한 거야. 우리가 침략한 게 아니야. 우린 니네가 자꾸 우리 쪽에 껄쩍거리니까 온 거야. 책임은 고려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희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소. 우리는 바로 고구려의 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고려다. 고구려의 수로였던 평양을 우리 서경으로 삼고 있다. 국도로 삼고 있다. 그리고 평양도 지금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도 우리 땅이다. 자, 거란 땅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려가. 아니, 고려의 수도도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 이름도 고구려의 후예인데 우리 민족도 고구려의 후예인데 니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오히려 거란의 동경, 옛날 만주에 있는 동경, 거란의 동경이 우리 고려 영토야.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니까. 그럼 우리가 땅 침범한 거 맞아? 라고 하는 게 서희의 논리입니다. 자, 소손영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희입니다. 여기까지가 라운드 2입니다. 우리 측에서 귀국에 가장 불만인 것은 귀국의 국토가 우리와 맞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적국인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고 있는 것이요. 이는 곧 우리를 적대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오. 그 또한 귀국에서 오해를 하는 것이오이다. 우리가 귀국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이 그 중간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오. 만일 납수해서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어 그 땅에 성과 보루를 쌓고 길이 생긴다면은 어찌 거란과 국교를 맺지 않겠소이까? 우리가 그 땅을 돌려준다면 진정 송나라와 관계를 끊고 우리의 연호를 사용할 수 있겠소? 물론이요. 대신에 압수 동쪽에 있는 280리 땅을 우리의 영유로 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시오. 자, 라운드 3가 시작되죠? 이렇게 고구려의 후예라는 걸 밝히고 논리적으로 나오니까 한치의 빈틈도 없는 서희의 논리로 상대하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문이 탁 막힌 거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소손영은 마침내 고려 정벌의 본래 의도를 밝힙니다. 고려를 완전 멸망시키거나 우리가 정벌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제 밝힙니다. 손영이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려가 우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에 있는 송나라를 섬기고 있어. 너네 중국 본토에 있는 송나라랑만 친하잖아. 근데 우리가 송나라랑 지금 싸우려고 하거든? 근데 니네가 뒤에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번 정벌에 나서게 된 것이요. 왜? 고려 정벌의
본래 의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 고려가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송나라랑 거란이 전쟁할 때 고려가 기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온 겁니다. 겁주려고 온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만일 고려가 거란에 땅을 떼어바치고 예를 다해 국교를 회복한다면 우리 대구는 물러갈 거다. 거란이 요구합니다. 거란 측이 요구합니다. 소손영의 입을 빌어서요. 국교 회복하자. 너네가 우리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 너희 안 쳐놓는다고 약속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서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희의 본래 의도는 국교 회복이지? 오케이. 그럼 내가 얘기해줄게. 하고 판단이 딱 선 거죠. 아니 압록강 안팎도 원래 옛날 고구려 땅이라서 우리 고려 땅이야. 근데 있잖아. 지금 여진족들이란 놈들이 거란과 고려의 중간을 점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육로로 가고 싶어도 바다로 건너는 것보다 더 곤란해. 근데 그것 때문이다? 우리 고려와 거란의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게? 그럼 그게 우리 탓이야? 아니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여진 탓이다. 여진 탓. 자, 여진 탓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여진한테 책임을 미룬 거예요. 만일, 자, 해결 방법을 그리고 제시하죠. 여진을 내쫓고 우리가 우리 고구려 땅을 회복하여 육로로 길을 통하게 한다면 국교? 너희들이 원하는 국교, 우리가 지금 계속 논란되고 있는 너희가 원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국교를 이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서희가 소손영, 거란 측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그리고 고려 측의 대응을 얘기한 겁니다. 자, 서희의 대응입니다. 거란에 뭘 수용했습니까? 거란의 요구도 수용한 거예요. 너희가 국교회복을 원해? 그래, 국교회복 해줄게. 근데 문제가 있어. 여진족을 내쫓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육로로 너희랑 소통할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정작 물론 이거는 거란의 요구 수용했으니까 거란한테도 유리한 거지만 사실 잘 따지고 보면 고려의 유익한 방향입니다. 더 유익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자, 국교를 맺는 거 우리는 땅도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침략한 얘네들도 물려보낼 수 있고. 자, 소손영이 이 내용을 거란, 요나라 본국에 알리자 거란의 왕은 고려가 화의를 요청한 것이니 우리랑 이제 화해하자, 좋은 관계를 맺자고 한 것이니 그만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려가 압록강 동쪽 280여 리의 영토를 개척. 자, 이거를 우리는 서희의 강동육주 수복, 회복이라고 하죠. 강동육주를 개척하는데 동의한다는 국서도 보내옵니다. 이제 거란이 우리가 정벌한다고 해서 방해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인정했으니까. 자, 성공적인 협상의 결과입니다. 거란도 국교를 맺을 수 있고 우리도 우리 땅을 되찾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협상을 한 거죠. 우리는 서로가 이득을 보는 윈윈으로 협상을 한 겁니다. 협상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서희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간입니다. 역사상 서희의 단판으로 알려진 이 회담. 거란의 1차 침입이 마감되는 이 회담의 결과는 고려로서는 대성공이었다. 거란에게 땅을 떼주자는 할지론이 대세인 와중에서 서희는 담대한 원칙과 유연함을 바탕으로 오히려 강동육주가 포함된 280리 땅을 얻어낸 것이다. 그러나 거란 측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성과는 얻어냈으니 송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배후의 고려와 국교를 맺는 성과를 일궈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협상 과정과 서희의 전략을 알아봐야 될 겁니다. 자, 서희의 협상 과정은 요만큼의 내용으로 실려 있습니다. 자, 서희는 고려가 무리한 전쟁을 치르거나 땅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소손영과 협상 자리에 섰습니다. 소손영은 거란 대표, 서희는 고려 대표죠. 거란과 고려의 협상이었습니다. 자, 소손영은 이렇게 말하죠. 고려의 땅이 거란의 땅이다. 왜? 그쪽 지역 땅은 우리 지금 거란은 만주, 그리고 만주의 패자고 그 만주 지역은 고구려의 땅이니까 고려 니네가 가지고 있는 그쪽 땅도 우리 땅이다. 근데 서희는 반박하죠. 정작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다. 그 근거들 여러분들 앞에 나온 거 있죠? 자, 이름도 고구려의 후예고, 또 민족도 그렇고, 또 우리의 국도, 옛 고구려의 수도도 평양도 우리 땅이야. 서순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서희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근거로 내세워 서순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거란이 이럴 수도 있었던 거는 이미 거란이 전면전을 원치 않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죠. 얘들한테 다른 목적이 있겠다는 거를 안 거죠. 자, 거란과 친교를 맺고 싶다, 우리는. 니네가 국교 회복하고 싶었던 것처럼. 근데 여진 때문에 안 된다고 책임을 여진으로 미룹니다. 그러자 고려와 거란이 국교를 막기 위해서는 중간에 여진 내쫓자. 그리고 그 땅을 고려가 차지하면 너희의 국경과 우리의 국경이 맞닿을 것이다. 라고 고려에 유리한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그렇죠? 그 땅에 대한 주인도 우리임을 내세우고 거기를 여진이 점거하고 있으니 여진 때문에 못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여진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면 너희와 국경이 맞닿으니 국교를 맺겠다. 이런 거죠. 이런 과정으로 협상을 한 겁니다. 자, 아래를 볼까요? 자, 서희가 이러한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이제 협상에 성공 요인이 나옵니다. 4가지 성공 요인이 나옵니다. 그것은 뛰어난 판단력, 통찰력, 예의 바르면서도 당당한 태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1번 볼까요? 서희는 송과 거란의 관계와 같은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은 후 상황을 날카롭게 판단. 자, 이게 뭐죠? 판단력입니다. 훌륭한 판단력을 발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안용진 전투 이후 산악지형에서의 싸움을 두려워하는 거란군의 심리를 꿰뚫어 본 거죠. 자, 이거 그들의 심리나 그들의 태도, 마음가짐을 꿰뚫어 보는 거. 이거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국가의 대표로서 예의 바른 태도도 지니면서 또 절대 꿀리지 않는 당당한 태도 처신하여 협상에 대등한 상대로서 인정받고 1대1로 당당하게 시작한 거죠. 꿀리지 않고. 자, 우리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올바르게 갖춰야 할 태도, 예의, 당당. 자, 네 번째, 이를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의견을 펼쳐냈기 때문에 서희의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논리정연한 의견 표출. 이거 표현력입니다. 논리로서 상대방을 설득시킨 거죠. 자, 그래서 협상의 결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과 이런 전략, 성공 요인으로 인해서 서희가 가져온 이득은 이거입니다. 이듬해부터 서희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강동 6주, 여기에다가 성을 쌓고 고려의 영토로 완전하게 편입시킵니다. 대담한 협상, 담판으로 전쟁의 위기, 사실은 전쟁으로 끝날 뻔했는데 나라를 구함, 거기에 플러스 국토 확장, 대단한 일이죠. 고구려 멸망 이후 처음으로 고려의 국경을 압록강까지 넓혔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겠죠. 싸우지 않고 거란의 대군을 돌려보냈고, 자, 가장 위대한 싸움이 뭐냐? 가장 효과적인 싸움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를 계기로 북방 영토까지 확장했으니 와, 대단하죠? 자, 고려의 이익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서에 역사적 기록에 남아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도 재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 여기에 기록된 게 너무나 훌륭한 어떤 의의가 있느냐? 서희의 협상은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한 협상의 사례로 칭찬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의의입니다. 우리 선조랑 조선시대 인조가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서희의 협상 결과와 의의입니다.